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도 게임 엔진 문서를 이어서 읽을 건데, 이번에는 스크립트 언어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전에 제가 녹화한 영상에서도 좀 다룬 적이 있기는 했는데, 근데 어차피 뭐 지금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문서를 살펴보고 시간이 남으면 곧바로 GD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것도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잠깐만요. 제 카메라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냥 큰 상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를 좀 보는 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언어.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무엇을 배울 거냐면, 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들에 대한 언어들을 개관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give you an overview라고 했으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고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거다. 개괄적으로? 네, 있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문서에서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GD 스크립트, 고도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첫 번째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할 거라고 합니다. 스크립트가 뭐냐면 갑자기 스크립트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졌거든요. 한번 볼까요? 대본, 원고, 문자, 글자, 필체,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여기에선 그냥 스크립트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걸 대본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스크립트는 노드에 attach to라고 했는데 attach가 지금 여기서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어디에 붙이다? 붙다? 어디에 붙다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디에 첨부가 되다 같은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붙여지다? 붙여졌다고 말을 해도 되고 첨부되다. 첨부되다도 괜찮은데 첨부된다는 건 덧붙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붙이다와 덧붙이다는 약간 좀 의미가 살짝 다른데 쓰임새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는 노드에 첨부가 되고 또는 노드에 붙여지고 그 다음에 그 노드의 작동을 확장한다. 작동 방식을 확장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스크립트들은 어, 그 스크립트가 붙여진 노드의 모든 함수와 속성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뭐 그런 뜻도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다음.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을 한번 살펴볼게요. 2D 카메라, 2차원 카메라 노드가 어떤 배를 따라가는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게임에서 카메라 2D 노드는 기본적으로 그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대요. 그 부모를 따른대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데미지를 받았을 때 카메라가 흔들리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능은 뭐 고도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그 카메라 2D 노드에 붙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진동을 코드로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알겠고, 다음.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 고도는 네 가지 게임 플레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대요. GD 스크립트, 고도 엔진에 쓰이는 스크립트 언어, C#, 그 다음에 GD 확장 기술을 이용하면 그뿐만 아니라 C와 C++도 사용할 수 있대요. 커뮤니티. 자, 고도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이용자 공동체가 지원하는 언어들에는 이 밖에도 더 많이 있지만,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한 프로젝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 플레이 논리는 GD 스크립트로 작성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작성하기 빠르니까. 그 다음에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성능을 최대화할 때는 다시 번역해야겠네요.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거나 그 게임의 성능을 최대화할 때에는 C#를 쓰거나 C++를 사용할 수 있대요. 아니면 모든 것을 GG 스크립트로 작성할 수 있고 또는 뭐 C#로 작성할 수도 있겠죠. It's your call.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We provide this flexibility to answer the needs of different game projects and developers. 그러니까 이런 유연성을 제공해서 서로 다른 게임 프로젝트와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에 응하고자 한다. 라는 얘기고요. 뭐 그거야 뭐 당연하죠. 당연하고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결국은 C 언어는 사실 게임 개발에 사람들이 뭐 자주 쓰는 언어는 아니니까 성능 향상을 위해서라면 C++를 사는 게가 아니라 C++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다만 아까 이미 언급이 됐다시피 그 이용자 공동체, 이용자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다른 언어들도 있기 때문에 가령 러스트 같은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뭐 그거를 써도 되겠죠. 근데 저 같은 입문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GD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거를 이 고도 엔진 개발진들은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만약 당신이 입문자라면 GD 스크립트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한다. 어떤 언어를 쓸 건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제목을 먼저 읽어야 했는데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하는 물음의 답 GD 스크립트 라고 나와 있죠. 근데 프로그래밍 경험이 이미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꼭 GD 스크립트로 시작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저는 뭐 C 언어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풀이를 많이 작성하긴 했어요. 매우 많이 작성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GD 스크립트를 한번 좀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사실상 번역이라고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 파일로 번역하는 일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어떤 증명 코드를 어, 시각화하기 위한 다른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니까 컴파일러 이론을 조만간 배우려고는 하는데 뭐 그거를 하기 전에 메타메스 제로 증명 보조기 겸 명세 언어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거를 고도 스크립트, GD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건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D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게 좋기는 하겠지만 아마 저걸 가지고 제 게임을 전부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게임 말고도 제가 만든 그 번역기? 컴파일러? 그 컴파일러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지는 여전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GD 스크립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도 전용 언어이고 그 게임 개발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예요. 가벼운 언어이고 이해하기 쉬운 군어? 군어가 아니라 구문. GD 스크립트는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구문을 갖추고 있고 고도와 가장 밀접한 통합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밀접한 통합을 제공한다. 하이테스트라고 했는데 가장 가장 단단하게 통합이 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통합이 잘 돼 있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보시면 뭐 한국어 문서 좀 볼까요? 자, 언어 설정 좀 바꿔 보겠습니다.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거 좋은 번역이네요. 긴밀하다. 그러니까 저 단어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저 단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긴밀하다는 게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좋은 번역이고. 자, 이 스크립트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향 곱하기 잠깐, 스피드는 속력이구나. 그러면 속력이 400이고, 이거는 초당 400 픽셀이고, 방향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그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델타가 시간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C#의 경우 그러니까 고도 엔진 바깥의 코드 편집기가 필요할 건데 대표적인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아마 이맥스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맥스에 대한 그 뭐랄까 조사? 공부? 그것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맥스를 현재로서는 뭐 C 프로그래밍 할 때 쓰고 파이썬 코딩 할 때 쓰고 그다음에 린 언어를 가지고 증명을 작성하거나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이맥스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오빔이라고 한 게 있거든요. 네오빔. 네오빔이라는 그 텍스트 편집기도 있는데 그거의 사용법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시간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해야 하는 게 많고 이 영상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에 대한 설명 적고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게다가 영상 자막을 만드는 건 더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뭐 피한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맥스를 쓰고 나니까 거기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이 편해서 그냥 계속 이맥스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아마 뭐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그런 단축키들을 추가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긴 할 건데 뭐 그냥 굳이 그런 거에 사용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C# 지원은 이제 성숙해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C#도 지원이 꽤 잘 되고 있지만 GD 스크립트에 비해서 그 C#에 관한 학습 자료를 찾기는 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C#는 누구에게만 이 개발진들이 추천하고 있냐면 그 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추천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XP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 고도 게임 엔진 문서를 읽고 있고요. 그 GD 스크립트에 관한 설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진도를 좀 빨리 맞춰야 하는데 한번 볼게요. GD 스크립트는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이고 명령형인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이거는 고도 게임 엔진을 위해서 만들어졌대요.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스크립트 언어이자 그들을 위해 만든 언어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게임과 관련된 코드를 짜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라고 합니다. 자, 기능들 한번 볼게요. 간단한 구문이 간단해서 파일의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컴파일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리고 로딩 시간도 적대요. 또 한 번 볼까요? 고도 게임의 그 편집기와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밀접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드 신호 그 밖의 그 스크립트가 붙여진 장면의 더 많은 정보에 관한 코드 완성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드 작성을 할 때 편리한 기능이긴 하겠죠. 그다음에 내장돼 있는 벡터.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어요. 변환 유형?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선형대수도 좀 더 공부해야 하는데 제가 선형대수를 학교에서 그렇게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공대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나서 선형대수학을 좀 공부하긴 했는데 그때도 역시 그 수학 증명을 제가 증명 보조기 없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그 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증명 보조기인 그런 린이라는 언어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린 언어로 작성된 수학 라이브러리 매스리브에서는 그게 훨씬 더 일반화가 돼 있어요. 잠시 채팅 한번 볼까요? 항공이면 비행기 쪽인가요? 맞습니다. 항공대에서 제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전공 중에서 항공우주 공학을 골랐어요. 뭐가 문제냐면 본격적으로 공학을 배우기 전에 제가 자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선형대 수학 과목을 한 50% 정도는 배운 것 같아요. 행렬에 관한 내용들은 좀 배웠는데 선형 사상이나 그 밖의 좀 더 선형 대수학에서 흔히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방식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공부하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고 그래서 선형대 수학 공부하긴 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매스리브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수학 라이브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는 일반화가 엄청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듈이란 게 있어요. 가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군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마 가군에 대한 이론도 제가 나중에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학원 수준이거든요. 수학 라이브러리인 매스리브가 대학원 수준이에요. 근데 그거부터 공부한 게 맞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꾸 너무 뭐랄까 그 증명에 대한 엄밀성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약간 순서가 좀 특이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공부도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선형대 수학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돌아올게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게임 개발을 할 때 뭐 그런 대학원 수학의 이해까지 엄청 필요하겠나요? 아니겠죠? Supports multiple threads as efficiently as statically typed languages. 정적 유형 언어만큼이나 효율적으로 그 다중 스레드라고 부르는 다중 스레드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이 없대요. 이 기능이 있으면 게임을 개발할 때 성능상의 그 방해가 좀 이것 때문에 생기니까. 그 대신에 그 참조를 센다고 하네요. 참조를 세는데 그 레퍼런스 카운터라는 거는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쓰레기 수집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게임 엔진은 참조를 세고 그다음에 그 저장 공간,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뭐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하나 관리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다만 뭐 수동적이 아니라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gradual typing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점진적인 유형 부여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정적 유형 부여와 동적 유형 부여의 중간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일단 정적 유형 부여가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정적인 유형 검사. 정적인 유형 검사는 무슨 과정이냐면 유형 안전성을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검증하는 일이래요. 예. 그럼 유형 안전성이 뭔지 좀 볼까요? 안전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안정성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유형 안정성이란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느 정도로 유형 오류를 막고 그거를 discourage니까 그걸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지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래요. 좀 그 용어가 엄청나게 막 엄밀하게 정의돼 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좀 약간 뭐랄까? 약간 이거는 좀 모호한 면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유형 안정한 언어는 뭐 엄격하게 유형 부여가 되는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동적 유형 부여가 뭔지 봐야겠죠? 동적 유형 검사는 그 실행 시간에 런타임에 프로그램의 유형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래요. 뭐 알겠어요. 그러면 점진적 유형 부여는 그 두 가지의 중간에 있는 거겠죠. 뭐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변수나 식은 유형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유형의 정확성은 컴파일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것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야 그 유형 오류가 보고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뭐랄까? 저 얘기만 들어보면 그 정적 유형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런 언어를 주로 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 가능하게 하는 것까진 좋은데 유형 검사를 미리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어디 보자. 변수들은 동적 유형을 기본적으로 갖는다. 그럼 다이내믹 타입이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다이내믹 타입? 그럼 다이내믹 타입이라고 하면 동적 유형 검사가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동적 유형 검사로 검사를 받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요? 이 동적 유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변수들이 동적 유형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변수들의 유형은 실행 시간에 검사를 받는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XP님 답장이 나왔는데 용도에 따라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형 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언젠가요? 이게 무슨 설명이죠? 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점진적 유형 부여? 이게 그 GD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GD 스크립트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지금 문단을 보고 있어요. 자, 그거 보고 있는데, 예, 고도 스크립트죠. 어, 변수들은 기본적으로는 동적 유형을 갖지만 우리가 유형 힌트를 사용할 수 있대요. 강한 유형 검사를 하기 위해서 유형 힌트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뭐 유연하네요. 유연하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그 농부는 대체되었다 게임 할 때도 유형 검사가 파이썬이 좀 더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유형 힌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그 게임 안에서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 힌트를 뭐 제가 작성하는 방법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데 그 게임이 파이썬 언어로 코딩을 하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생겼어요. 실행 시간에. 저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사전에 그 컴파일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유형 검사는 다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게임 했어요. 그 게임 했는데 그 뭐랄까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는 부분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해야 하는 게임이 많아서 나중에 할게요. 현재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50분쯤에 이 첫 번째 영상 녹화를 마쳐야 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GD 스크립트는 파이썬과 비슷하게 생겼대요. 음, 그 들여쓰기로 코드 블록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파이썬과 똑같은 방식으로 GD 스크립트가 작동하지는 않는데요. 이 언어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스쿼럴 처음 들어요. 누아는 들어봤고 파이썬 같은 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채팅창 볼게요. 파이썬이 유형 검사가 너무 느슨해서 저도 안 좋아하긴 한데 일단 예, 저희 첫 인상은 그랬어요. 저희 그 파이썬에 대한 첫 인상은 유형 검사가 너무 유연하다고 해야 하나? 예, 느슨하다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예, 너무 지나치게 너그러워서 저한테는 좀 더 엄격한 검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엄격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린이나 C는 얼마나 엄격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린은 충분히 엄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린 배웠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를 좀 린과 비교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파이썬이랑 루아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가? 몇 년 전이라고 번역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고도 게임 엔진인 파이썬을 사용하다가 루아를 사용했는데 두 언어를 게임 엔진과 통합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각한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가지고 그 스레드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Developing a dedicated language doesn't take us more work, and we can tailor it to game developers' needs.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게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게임 개발자의 요구에 맞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GD 스크립트에 대한 성능 최적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eatures tha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offer. 파이썬이나 루아 같은 언어에서는 제공하기 힘든 기능들을 GD 스크립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제 생각은 굳이 뭐 C#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C#를 쓰고 싶다면 이미 C#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고도 게임 엔진에서 저 언어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니까 그냥 고도 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GD 스크립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거의 확실하게 제 게임의 핵심 요소는 그 어떤 증명 코드를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컴파일러와 비슷한 번역기일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GD 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게 전혀 좋은 생각일 것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써야 할 거고요. 네, 무슨 언어를 써야 할지는 아직 못 정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C#는 게임 디벨로퍼는 게임 개발자죠. 개발자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지원한다. C#, GD 스크립트 단점이 기계어 컴파일이 안 돼서 보안이 약함. 근데 보안이 있잖아요. 보안? 근데 저 보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제 게임이 보안상 안정할지 아닐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C#는 충분히 성숙한 언어이고 유연한 언어여서 그것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상당하대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고도 게임 엔진 개발진에게 뭐 후원을 좀 해줬었나 봐요. 그 후원금 덕분에 후원금인지 아니면 후원인지는 모르겠는데 후원 덕분에 그 C#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C는 성능과 이용성의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를 뭐라고 할까요? 적절한 균형을 맞췄다고 번역하고 싶은데 뭐 균형이라고 번역할 수 있네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췄다고 합니다. 다만 C는 쓰레기 수집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죠. 자, 채팅 좀 볼까요? 소스 코드를 적은 노력으로 뜯어 볼 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 안 쓰죠.
근데 그 보안이 약하다는 게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C#가 완성도는 높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고도 게임 엔진에서는 뭐랄까 어떤 게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분들은 그 개발진 분들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GT 스크립트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안 얘기 나왔으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의 게임 개발자는 자기 소스 코드를 게임 이용자가 다 들춰내는 걸 아마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제 게임을 어떻게 하면 오픈 소스, 즉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소스 코드를 원시 부호라고 말하는 건 좀 힘들겠죠? 평소엔 제가 그렇게까지 한국어로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소스 코드를 게임 이용자가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공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게임을 구매한 사람들은 그 소스 코드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이제 그 게임을 더 이상 사람들이 돈 내고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게임을 일종의 드라마 시즌처럼 생각했을 때 그 시즌이 한 8개의 에피소드 8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1회 판매하고 2회 판매하고 3회 판매하는 식으로 팔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이게 좀 좋은 수익 모형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 자주 결제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D 스크립트가 그 GC는 쓰레기 수집기 얘기하는 거죠. 쓰레기 수집기가 없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라고 했는데 아까 그 문서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 참조 개수기라고 하나? 카운터. 그러니까 참조 횟수를 세는 그런 방식으로 저장 공간을 관리한대요. 근데 그게 정확히 쓰레기 수집기랑 일단 다르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른지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니까. 계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일단 뭐 그렇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 닷넷 판을 이용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고도 편집기의 닷넷 에디션을 사용해야 그래야 C#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 내려받기 페이지에 있는데 근데 뭐 저는 안 쓸 거니까 상관없고 고도는 닷넷 8을 쓴대요. 그래서 이론상 그 닷넷 8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 파티 3자 제3자 닷넷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고도 게임 엔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통 언어 인프라스트럭처를 번역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문서 읽을 때 진짜 제가 평소보다도 더 많이 용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잘못 썼죠. 근데 사실 그 기준은 못 정하겠어요. 이걸 사회 기간 시설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인프라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인프라, 그 공통 언어 인프라에 해당하는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잠깐만, 이게 하이픈이구나. 그러니까 공통 언어 인프라를 준수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F 샤프 이거 함수형 언어죠. 그다음에 부는 처음 들어봐요. 클로저 CLR 처음 들어봐요. C 샤프는 다만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닷넷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뭐 알긴 알겠는데 저거는 딱히 지금 제가 엄청 살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 무언가를 준수한다라고 번역하는 거 적절한 것 같고 GD 스크립트 코드는 그 자체가 C#는 컴파일이 되나요? C#나 C++처럼 컴파일이 되는 그런 코드만큼 빠르지는 않대요. 빠르게 실행되지는 않대요. 하지만 대부분의 스크립트 코드는 이미 엔진 안에서 C++ 코드로 작성이 된 빠른 알고리즘을
작성이 된, 자,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하냐? 빠른 알고리즘, 빠른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함수를 호출한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빨리 작동하는 C++ 함수를 그 GD 스크립트가 호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성능상의 피해는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언어들 사이의 성능 차이가 뭐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래요. 게임 플레이 논리에 관한 그런 코드에서. 자, 근데 엄청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 다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현재 고도가 4.6이 최신 버전이에요. 지금 2026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제가 카메라를 약간 위로 올려 놓을게요. 날짜 볼 수 있게. C샤프가 그 고도 엔진을 사용해서 웹 플랫폼으로 게임을 만들 때는 쓰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웹게임을 C샤프로 고도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고 싶으면 고도 3 버전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 지원은 4.2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고칠 점들이 많은가 봐요. 아직은 실험적이고 몇몇 한계점들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어차피 데스크톱 용도로 만들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습니다. C샤프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면 뭐 C샤프 닷넷 저를 보라고 하는데 예,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좀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C++는 그 GD 확장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러스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마 오딘도 될 겁니다. GD 확장은 그 고도 게임 엔진을 다시 컴파일할 필요 없이 C++로 게임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준대요. 자, 그래서 C++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이 스크린숏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 편집기는 아마 니오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 소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게임이 잘 되면 사람들이 스팀 게임들은 거의 사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게임 소스 코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 말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게 있어요. 게임이 매우 인기가 있으면 그 게임을 헐값에 팔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팀에서 그거를 구할 수 있기는 하고 지금 워낙 사람들이 스팀에서 게임을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스팀 바깥에서 합법적으로 그 게임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면 약간 좀 애매해지죠. 왜냐하면 아무나 그 게임을 컴파일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공유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랬을 때 그 실행 파일이 안전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안은 말 그대로 진짜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보안이에요. 정말 그게 보안상 안전한지에 좀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아마 그렇게 공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10,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10,000원 주고 제 게임을 산 다음에 그 게임의 소스 코드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을 이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 그냥 무료로 뿌리면 돼요. 약간 그 문제가 생겨요. 그게 흔히 말하는 불법 복제죠. 근데 제가 그걸 불법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좀 당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게임을 처음부터 오픈 소스로 팔면 불법 복제라고 일컬어지는 활동이 불법이 아니게 돼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걸 노린 건데 그렇게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10,000원에 파는 순간 그냥 곧바로 누군가 이제 그걸 한 100원에 팔아도 되니까. 물론 뭐 게임을 100원에 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이득을 보진 않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게임을 어 N등분해서 조금씩만 그 공개하는 식으로 판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할 때는 한 사람이 10,000원을 내는 방식으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 구매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0원을 주고 게임을 산 게 아니라 어 불특정 다수가 일정 금액 이상을 다 모아서 그걸 한꺼번에 저한테 주면 그럼 그때 이제 게임의 특정 부분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은 아직 좀 못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영상 따로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할까 합니다. 아직은 그냥 이제 가끔 밥 먹다가 뭐 자다가 자기 전에 생각하는 정도여서 그건 생소하죠. 매우 생소하기 때문에 좀 설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약간 후원 느낌이에요. 사실상 좀 그래요. 사실상 그런데 후원은 엄밀하게 따지면 후원은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후원을 했는데 그 게임 개발자가 게임을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 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게임을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상으로 그렇게 구매를 그 사람들이 한 거고 저는 판매를 한 거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법적인 의미에서.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후원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 거긴 할 겁니다. 그렇고 자, 돌아올게요. You can use any version of the language or mix compiler brands and versions for the generated shared libraries, thanks to our use of an internal C API bridge. C API 브릿지 덕분에 그런 내부에 있는 이 브릿지 덕분에 브릿지는 뭐라고 번역할까요? 브릿지까지 번역해야 하나? 이건 번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브릿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C API 브릿지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언어의 버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컴파일러 브랜드, 그러니까 컴파일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종류들을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생성된 공유 라이브러리의 버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대요. 좋습니다. GD 익스텐션, GD 확장은 성능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성능을 생각하면 GD 확장이 가장 좋다는 거죠. You don't need to use it throughout an entire game. 네, 게임 전체에서 반드시 이 확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원할 때는 GD 스크립트나 C#를 써도 되니까. 어떤 부분은 스크립트, 어떤 부분은 그 GD 확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유형, 함수, 속성들은 고도의 실제 C++ API와 밀접하게 닮았다. 그냥 닮았다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닮았대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끊고 한번 영상을 곧바로 녹화하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스크립트는 파일인데 무슨 파일이냐면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이죠. 뭐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이 파일은 어디에 붙냐면 어디에 첨부가 되냐면 노드에 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드의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도는 4가지 공식 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능을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 이용성을 우선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마음대로 이 4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GD 확장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딘이나 러스트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You can mix languages, for instance, to implement demanding algorithms with C or C++. 뭐 C나 C++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성능을 상당히 요구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한 게임 프로젝트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게임 논리는 GD 스크립트나 C#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끊을게요. 그 다음에 저는 GD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이 문서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녹화를 할지 말지는 그 다음에 생각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